내가 아무리 예쁘다고 마음에 든다고 막 대시를 해도 상대 쪽에서 호응을 안 해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내가 열정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가 바라는 만큼의 준비가 내가 되어 있어야 저쪽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둘이 맞아 떨어져야 결혼이라는 게 돼. 근데 상대는 눈높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인데 나만 응? 목숨 걸고 갖다 대시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애 경험도 없고 뭐 여자한테 뭐 프로포즈도 안 해본 사람이 이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하고 어느 선에서 더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아, 네, 그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 그 기업에 이제 입사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될 때까지 해야지 그러고 막 뭐 다른 일 하면서도 계속 도전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딱 접고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왜냐면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한 여자한테 꽂혀서 그 여자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도전을 하면 이건 저쪽에서 볼 때는 스토커지, 스토커.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좀. 계속 구애만 하는 건 스토커야. 근데 오케이, 싫어? 알았어. 그리고 가서 노력을 해. 그래서 좀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또 프로포즈를 하는데 또 노래. 그럼 계속 그 과정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내가 변화하고 있으면 괜찮아. 제가 변하든지 응. 아니면은 이제 뭐 노선을 바꿔서 응. 제가 준비된 상태랑 맞는 기업을 가든지 그래. 뭐 상대를 만나든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1차에서 떨어지다가 2차까지 붙었지. 2차에서 그 다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계속 가다가 최종 면접에서 3번인가 떨어졌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됐어. 그만하면 됐어. 내가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둘은 안 맞아. 안 맞는데 계속 대시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해라. 이제 네가 못난 게 아니라 너희 둘이 안 맞는 거야 라는 얘기를 내가 해줬고 그때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맞는 회사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가능했는데, 얘기했듯이 계속 뭔가 도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그 발전시켜 나가는 모티브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어. 바뀌지 않으면 그 본인이 지금 현재가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야. 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나의 뭐 위치에 맞는 회사, 그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내가 또 자꾸 뭔가 힘든 일에 도전을 해서 나아지고 발전하는 걸 즐길 수 있어야지. 남자들이야 뭐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지만 여자는 뭘 노력해야 할까? 여자 입장에서 노력해야 될 게 또 따로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결국은 남자한테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혼자 사는 이런 경우도 많아. 내 주변에 혼자 사는 남자보다 혼자 사는 여자가 더 많아.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래도 계속 그 이성을 갈구하고 뭐 노력이라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결혼 전에만 하는 척 하는 거랑 진짜로 바뀌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결혼하고 나도 바뀌었네 이딴 소리가 들리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건데. 사람이 진짜로 바뀌어야지, 변해야지. 그럼 기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야. 작은 기업 들어가서 왜 대기업만 선호하는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 사람으로 치면 무슨 거의 연예인급 여자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잖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1%야, 1%. 전체 기업 중에 대기업은 1%. 대기업의 장점 있고 단점도 있잖아. 대기업의 단점이 중소기업의 장점 아니야? 근데 대기업의 단점은 생각 안 하지. 장점만 보고 들어가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예쁜 것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단점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결혼이 성사되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진지해야 하고, 막연하게 대기업만 바라보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지. 대기업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 애들은 여기 지금 안 보이잖아. 자기가 이제 안주하고 있는 거지 벌써. 아, 그거 그렇겠네. 그거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응? 간절하게 막 그러다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안 오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애들은 꾸준히 오잖아. 이제 결과를 보자고. 군에서 이렇게 꼬르륵 가라앉고 있을 때 계속 선생님 만날 때마다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이런 거야. 쭉 가다가 한번 뚝 떨어져. 위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막 마치 중간중간에 내가 몸이 아프는 것처럼. 네. 몸이 왜 아파? 내가 방심하고 있어서 아픈 거거든. 몸이 아파. 그래서 맞아. 내가 중요한 걸 놓쳤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챙겨 먹고 또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탁 올라가. 쭉 가다가 또 슬슬 나태해지지. 뚝 떨어져. 이게 계속 반복인 거지. 근데 이걸 몇 번 하고 나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계속 그 상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아둔하게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야. 몸 아픈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개인사에도 그렇고 인간관계, 직업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사업을 해도 똑같아. 그래서 3년마다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야. 개인사도 그래. 몸 아픈 것도 그렇고 그 주기가 있어. 웃긴 거지 그게 보면. 그럼 그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맞아 이건 중요한 거구나. 이걸 내가 잘못해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캐치해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계속 그 보완해 가면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쪽으로 나이가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점점 나아지는 거지. 근데 매번 주기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고 똑같은 위기가 계속 찾아온다면 이건 문제잖아. 기업도 그래. 매번 같은 위기가 계속 와. 국가도 그래.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견제를 해주고, 그치? 배우자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그 안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심해서 그래. 그걸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항상 걸으라라고 난 표현을 하는 거야. 앉지 마라.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단 말이야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 그래서 아예 난 서지 말고 계속 걸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너 뛰래? 뛰는 거 너무 힘들어. 금방 지치거든. 그래서 한참 열심히 뛰다가 딱 서갖고 좀 쉬자 그러다가 앉아버린다는 얘기지. 그게 그거야. 계속 뛰다가 앉아봐 누워버려. 이게 계속 반복인 거야 이게. 그거보단 그냥 꾸준히 걸으면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물론 젊은 시절에는 중간중간에 뛰는 기간도 필요해. 그런데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걷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계속 꾸준히 걷기 위해서는 기본 체력도 필요하고, 걷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앉고 싶잖아. 그런 생각을 버리게끔 계속 노력을 하는 이런 셀프 모티베이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혼자 자기만의 계속 자기 암시로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가면서 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야. 어린 나이에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내가 좀 힘들 때 같이 끌어주는 사람.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 똑같잖아. 옆에서 가고 있으면 나도 같이 가게 되지. 옆에서 다 앉아있으면 나도 앉고 싶다고. 쟤들도 쉬고 있으니까 나도 쉬어도 되겠지 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야. 뭐 20대 때는 한 가지 배우는데 10년 걸렸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반으로 줄어 이게. 왜? 인간이 배울 수 있을 만한 내용이나 뭐 노하우라는 것들은 시너지로 작용을 하거든. 하나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섞여서 또 다른 거, 그다음에 뭐 하나 배웠던 거, 뭐 운동 하나 했던 사람이 다른 것도 쉽게 배우는 것처럼, 한 우물을 제대로 팠던 사람이라면 다른 우물도 쉽게, 조금 더 쉽게 팔 수 있어. 두 번째 우물을. 저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니까 그 40대로 진입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해도 좋을까요?
내가 볼 때 너는 지난 10년은 속도도 빠르진 않았고, 워낙에 좀 너도 느린 케이스라, 뭐, 굳이 속도를 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난 봐. 왜, 너의 성향 자체가 속도가 빠른 사람은 아니다라고 난 판단이 되거든. 나도 빠른 사람은 아니야. 근데, 20대 때는 내 의지도 뭐 있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자꾸 이게 의욕이나 열정이 많다 보니까, 뭐, 나도 모르게 빨라진 케이스였고, 그때는. 내가 의도해서 빠르고 빨리 가려고 노력했던 건 아니었어.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빠른 사람들은 여기 해봤다 안 되면 여기 가고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천천히 뭐 하나 결정하는데도 오래 걸리는 사람이잖아. 뭐 판단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해볼 수 있는, 인생 전체라는 시간을 두고 볼 때는 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선택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스스로 깨지면서 시행착오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너는 두 가지를 다 잡았으면 좋겠어. 속도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냈으면 좋겠고, 경험의 양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내가 했던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데, 요건 하고 요건 하지 마. 이렇게 해라고 내가 조언을 주면 내가 단위 시간당 했던 경험치보다 네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내가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시키고 있고,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는 내 아들은 나보다는 빨라. 더 많은 걸 하고 있고. 그 나이 때 나보다 더 많은 걸 했단 말이야, 내 아들은. 난 정말 뿌듯해. 내 아들 보면서. 너희는 내가 있으니까 나를 활용을 하면 나보다는 더, 뭐, 내 욕심이지만 아무튼 더 하면 좋겠고, 아니더라도 나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래야 행복하거든. 즐겁고 재밌어. 난 재밌었단 말이야. 나만큼 재밌으라는 얘기지, 최소한. 그 재밌게 사는 법, 재밌게 일하는 법, 이런 걸 알려주려니까 나는 그대로 하라는 얘기지.